싱가포르 남부 해안으로부터 약 13km 떨어져 있는 풀라우 세낭섬. 여의도 면적의 대략 3분의 1쯤 되는 이 자그마한 섬은 한때 불타는 감옥이라 불렸습니다. 1959년부터 싱가포르 정부는 폭력 조직과 비밀사회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이 조치로 인해 저항하는 조직원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며 매주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의 무력 앞에 조직들은 하나둘 사라졌고 많은 조직원들이 체포되며 넘치는 인원 때문에 교도소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교도소 과밀 현상을 줄이고자 정부는 새로운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무인도에 죄수들을 가두고 섬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대신 섬 개척을 도와주는 육체 노동을 시키자는 것이 해결책의 내용이었습니다. 법과 질서에 대한 배려가 없는 범죄자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규율 있는 수단을 통해 그들이 변하면 언젠가는 다시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해결책이었죠. 교도소 과밀 현상을 줄이고 조직원들이 고난과 땀을 통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는 이론상으로는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해결책이 그러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풀라우 세낭섬을 첫 정책지로 선정하며 아일랜드 출신 교도소 감독관인 다니엘 스탠들리 더튼을 총감독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1960년 5월에 다니엘은 50명의 죄수와 함께 풀라우 세낭섬으로 떠났고, 도착 즉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섬의 개척을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삭막했던 섬이 도로, 저수지, 작업장, 농장, 운동장까지 갖춘 자급자족이 가능한 섬으로 변모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섬에선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불과 3년 만에 죄수들이 320명으로 증가할 정도로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섬에서 유일하게 유럽인이었던 감독관 다니엘은 성선설을 믿으며 변화하려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죄수들이 힘든 일을 통해 개혁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을 통한 질서 유지가 불필요하다며 교도관들에게 무기 제거 명령을 했던 다니엘.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법질서의 엄격함을 보여주며 자신의 명령이나 교도소 규제에 도전하는 반항적인 죄수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3년 동안 다니엘은 섬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본토에서 섬으로 보내진 죄수들은 다니엘의 허락 없이는 다시 본토로 돌아가기 힘들었기에 그의 맘에 들기 위해 명령에 따라 아침 7시부터 온종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된 노동 강도에 죄수들은 다니엘에게 많은 불만을 품었고, 그의 지속되는 철권 통치를 참지 못하며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몇몇 죄수들이 요즘 다른 죄수들의 움직임이 불안하다는 제보를 했지만 보고를 들은 다니엘은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웃어넘겼던 사건이 터진 1963년 7월 12일 58명의 죄수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교도관 3명과 총감독관 다니엘 4명이 그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교도소 정착지 중심으로 화재가 일어나며 모든 건물이 불타올랐고, 다니엘은 증언 요청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죠. 화가 난 죄수들의 손에 교도관 3명과 다니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죽인 뒤 죄수들은 신기하게도 섬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타락한 왕을 처치하고 섬을 탈환한 영웅이라도 되는 듯 파티를 벌였죠. 잠시 후 그들은 섬에 도착한 지원군에 의해 체포됩니다. 살인을 저지른 18명은 사형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18명은 징역 3년을, 폭동에 동조한 11명은 징역 2년을, 휘말렸던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낸 이 실험으로 인해 갱생 프로그램은 중지됐고, 이후로 풀라우 세낭섬은 모든 사람에게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지금은 싱가포르군의 사격훈련 등 여러 훈련 용도로만 쓰인다는 풀라우 세낭섬. 이 이야기는 좋은 의도로 냈던 정책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무능한 독재자의 말로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